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깜짝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직접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3년 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전신에 55% 삼도화상을 입었어요. 네네. 전신 55%면 몸의 어느 부분까지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이제 보시는 네네. 상반신과 이 이제 다리 이쪽에 좀 화상이 좀 크게 아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제가 글로 쓰기 시작했고, 네네. 그 이제 홈페이지가 알려지면서 인간극장에도 출연하게 됐고, 그렇죠, 책도 그렇죠. 출판하게 됐고, 네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아, 그렇죠. 30만 부 팔리셨던데. 베스트셀러죠. 굉장히 30만 부. 이 책, 제 책 합쳐가지고 30만 부니까 이 책 저책 합치면 더 많고요. 그럼 30만 부만 딱 팔렸던 책은 첫 번째 책이요. 첫 번째. 네.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씨. 그러니까 읽었다면서요? 아, 그럼요. 읽었죠. TV 출연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토크쇼는 처음이신 거죠? 처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앉아서. 네. 많이 떨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중환자실에서도 소화가 너무나 잘 됐던 사람인데 오늘 제 소화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좀 같은 여자로서 일을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 네. 너무 떨리는데. 오늘 같이 화이팅 해보아요.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마찬가지일 서로 거예요. 의지하면서. 네, 저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뭐 전에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되게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네. 뭐 한 프로그램에서는 뭐 제 얼굴을 1시간 동안 시청자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좀 불편하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게 좀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동의 스토리가 있다면은 남녀노소 국경을 초월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글로벌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외국인 한 분 나오셨는데 막 글로벌 되고 그런가요? 네, 닉 VGC. 네. 지금 현재 싸움에서 1대 0입니다. 한번 지셨어요. 아, 글로벌 프로그램인 게 힐링 캠프 출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미국에서. 그래요? 지금 저는 UCLA 대학원에서 네. 사회복지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UCLA. 네, 강남이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박사과정. 네. 그 특별히 사회복지를 전공하시게 된 뭐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저 다치고 나서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되었고 그 자리에 앉아보고 나니까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된 게 많아서 네네. 그걸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옴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고 네네. 네, 좀 편견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용기 냈고요. 네, 이렇게 사람이 자꾸 좀 다른 모습이지만 자꾸 보면 이렇게 호기심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또 자꾸 보면 정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또 심지어 본인께서는 네. 이 왼쪽 얼굴이 좀 더 예쁘니까 네. 왼쪽으로 자기를 좀 잡아달라고. 원래 제자리가 저쪽이거든요. 네? 바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이 오른쪽에서 왔나 봐요. 그래서 네네. 오른쪽이 뭐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좀 더 많이 다쳐서 네네. 오른쪽을 자세히 보면 약간 불쌍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자 배려 차원. 그렇지. 이게 사실 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난감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 밝게 말씀을 하시니까 매력 있잖아요, 저도. 이게 제가 뭐 어디서 본 겁니다만은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그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일수록 그 나라가 선진국이랍니다. 사실은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창피해서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기반이 없어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 이거 뭐 참, 이거 아유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나. 야, 이거 참 좋은 멘트야.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
아니 나 정부 측에서 온 줄 알았어. 이거 표정을 보니까 점점 하면서 스스로가 감동했어요. 하면서 점점 스스로가 감동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네. 아니 이런 거 전공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유시엘에서 그래요. 와 정말. 네. 근데 지금 뭐 본인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셔야 되는데 혹시 그 아픈 과거를 다시 끄집어낸다는 게 뭐 고통스럽거나 괴롭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뭐 저는 이미 이게 소화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근데 또 이게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오히려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네. 상담을 받는 것처럼 네. 아픈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힐링이 되고 네. 그때를 또 좀 사실은 잊고 살게 돼요. 저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학생으로도 살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잊고 살다가 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맞아. 이게 되게 또 되새기면서 오히려 그게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진짜. 그래요? 네. 네. 소화가 다 되셨다고 하니까 괜찮으시겠죠? 소화 다 됐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네.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좀 옛날에 맡으신 분이잖아요. 네. 자꾸 뭐 물어본다는 게 좀 미안해서 그래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열심히 들어주시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오케이. 네, 제가 열심히 듣는 거야, 뭐 저희들 늘. 그럼요. 네. 여기 두 사람은 네. 아주 듣는 거에 연습 잘 됐어요. 두 귀와 한 입이 이렇게 두 귀와 한 입이 이렇게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고를 당하셨는지. 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사고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과 부딪힌 것과 비슷한,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사고를 만났다고 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사고를 만나고 저는 이제 세계 두 개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네네. 이제 78년도에 제가 태어난 날이 있고요.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사고를 만난 날이 2000년 7월 30일이었어요. 그날 네,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저희 오빠를 만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 늘 그 시간에 이렇게 오빠를 만나서 집이 좀 멀어가지고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오빠는 친오빠를 그쵸, 얘기했어요. 네, 친오빠. 왜냐면 오빠라고 해가지고 네. 보통 우리가 오빠 하면 이제 그렇죠. 죄송합니다. 좀 유치하게 설명드리면 친오빠. 네, 친오빠를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렇게 뒤에서 막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네, 그래서 오빠가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가시느라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나 봐요. 그래서 뺑소니 차량. 그렇죠. 네. 그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고 저희 차가 7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너무 세게 저희 차는 굉장히 작았고 그 차량은 이제 SUV 차량이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뭐 여기저기 튕겨졌나 봐요. 그래서 뭐 중앙선도 넘었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운전하던 중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말 안 하는 날벼락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가 이제 대학교 몇 학년이었습니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네.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던 상황이었어요. 졸업반. 네. 한참 남학생들하고 미팅도 하고. 네, 뭐 미팅 엄청 했어요. 궁금하실까봐. 그래요? 직접 이렇게. 네. 야. 이 정도였다는 거. 네. 몇 학년 때 사진? 대학교 4학년 때 이게 졸업 앨범 사진 찍은 것 같고요. 네.
뭐 3학년, 뭐 2학년 이랬던 것 같아요. 네, 화장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매니큐어 바르고 막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네, 꾸미는 거 좋아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러실 때잖아요. 네,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지금은 그러면 뭐 하세요? 지금 뭐 없으니까 발에 네, 페디큐어 하는 거 좋아하고 예쁘죠? 분홍색으로. 네, 발이 이쁘더라고요. 정말 발이 예쁘세요. 네. 그러던 순간에 사고를 만나게 돼가지고 네. 사고 당시에 네. 그 기억은 나십니까? 사고 당시 기억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난 상태에서 오빠가 정신이 들었고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제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오빠가 놀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막 발을 막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이제 이미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오빠가 이제 저를 확 안았는데 오빠 팔에도 금방 이렇게 불이 옮겨붙어요. 다 이제 피부에 지방이 있고 막 그러니까 금방 오빠가 불을 쳐내고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이제 차 터질 것 같다고 막 빨리 멀리 나오라고 그래서 오빠 저를 안고 나오자마자 차가 폭발하고요. 정말 불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지만 네, 사고가 부딪히고 나서 한 5분 안에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혹시 사고를 당하기 전에 어떤 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제가 사고 전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한테 막 가족 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졸라서 가족 네, 여행이요? 안 되는 스케줄을 맞춰서 마지막으로 가자고 그래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만약에 누구 하나가 다쳐야 된다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그때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뭐 엄마나 아빠나 오빠가 누가 다쳐서 다친 걸 보는 게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 상상만으로도 그래서 그때 생각에 누가 다쳐야 한다면 내가 다쳤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야, 우리 셋이 차를 타고 간다면, 만약에 미안하지만 할 일이 많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외계인한테 잡혀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둘러싸고 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네네. 그래서 외계인한테 잡혀갔나 보다.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깨지 않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이제 오빠의 목소리가 이제 플래시백처럼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막 빨리 구급차 불러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오빠가 저한테 지선아 괜찮아, 얼굴은 괜찮아 막 이랬던 거, 제가 오빠한테 지금이 몇 년도야 이렇게 물었던 거. 오빠한테? 제가 오빠가 저를 딱 구해주고 나서 제가 첫 마디가 오빠 지금이 몇 년도야 이렇게 물었대요. 오빠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뭔가 시간이 지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빠가 얼굴은 괜찮아, 얼굴은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는 오빠가 얼굴이 제가 괜찮아 보였대요. 그래서 얼굴은 괜찮아 막 이랬던 말. 그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뭐 산소호흡기 끼우고 이제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있을 때 이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꿈이 아닌 거예요. 그 기억 속의 일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나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오빠한테 들은 얘기로는 뭐 이제 동생이 맥박도 안 잡힌다, 뭐 화상 치료해줄 수 없다. 그래서 오빠를 막 치료를 해줬대요. 오빠가 막 동생 봐달라고 막 이제 그랬었고 이제 뭐 살이 탔으니까 고기 타는 냄새와 이제 응급실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뒤통수가 좀 찢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피가 이미 흥건하게 응급실에서는 좀 손을 놓은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요? 가망이 없다고 이제 인사하라고
빨리 조금이라도 의식 있을 때 인사하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오빠가 잘 가라고 막 그랬는데 아직 안 가고 이렇게. 네. 오빠가 잘 가라 그랬는데 아직 안 가고 여기 계시답니다. 오빠 말로는 제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오빠가 잘 가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았대요. 이게 정말 갈 것처럼 그랬다고. 아 그래요? 네. 어머님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 급하게 네, 무슨 정신으로 가셨겠어요. 근데 뭐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라고 키웠는데 네네. 제가 막 그 살 타는 냄새가 막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이렇게 껴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이렇게 그런 사고 장면에 네네. 막 응급실 앞에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맨날 저희 엄마는 거짓말이라고 눈물 안 나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중에 이제 아빠가 저는 아빠 왔어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좀 끄덕였다는 거예요. 아빠 말로는. 그래서 이제 막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 아직 의식 있다고 치료해 달라고 막 해서 이렇게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All that I know is I'm breathing. 근데 그 무엇보다도 55%의 3도 화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반 이상이 화상을 입었는데 의학적으로 그게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마디로 기적적으로 운 좋게 살아나십니까?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네. 사실 가장 큰 고통이 이제 화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정도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서 피부로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가장 예민한 곳이 그게 피부고, 피부죠. 예. 네, 그러니까 네, 많이 아팠어요. 네. 좀 아팠어요.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진물도 많이 나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피부가 없으니까요. 네네. 이제 몸에 이제 단백질, 뭐 물 이런 게 다 피뿐만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였고요. 눈에도 이제 눈, 코, 입만 내놓고 다 붕대 감고 있었거든요. 그 네네. 사이사이에서 진물 계속 흐르고 또 이제 이게 피부가 진피가 이제 한번 화상을 입으니까요. 자꾸 줄어들어요.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눈도 감을 수 없게 되고 24시간을 제가 이제 눈을 뜨고 있었죠. 네? 네, 24시간을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이 당겨 올려져서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그거 계속 졸리면 어떻게 해요? 아파서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진통제 맞으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잠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거의 뭐 무서워서 아파서 잠 못 자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렇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중환자실에 벌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진물이 막 눈을 막 가리고 있고 거의 뭐 잘 안 보였어요. 계속 흐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벌레가 앉았는데 너무 그때 이제 슬프다고 생각한 게 뭐 어디 하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 제가. 그렇죠. 고개를 흔들 수도 없고 눈을 깜빡일 수도 없고 그 팔이 하나 쫓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피부 대신 붕대를 감아놨지만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매일 이제 소독을 하러 치료실에 가요. 이렇게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주사하는데도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치료사분이 이제 이지선 씨 치료 가셔야죠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진짜 이렇게 죽으러 부르는 것 같은 그렇게 너무나 그게 너무 큰 뭐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이제 가서 느껴야 될 고통이 크니까 굉장히 공포가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골 맞을 때도 이게 소독하잖아요. 그럼 꼭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몸의 55%를 다 이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마취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매일 하는데 마취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진통제를 맞고 하지만 뭐
저 말고도 환자분들 많으시니까요. 가면 또 좀 기다려요. 그 문 앞에서. 나 네. 이제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막 비명을 지르거든요. 지옥에서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치료 받고 오면요, 이렇게 그냥 막 온몸이 다 발발발발 떨려서 이가 막 계속 덜덜거리고, 그리고 낮에만 해도 가족분들 면회 와서 막 이야기하셨던 분이 밤이 되면 막 이렇게 이제 심장 정지가 오는 거예요.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커튼을 막 치고, 막 가족들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막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제 그런 중환자실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서 18명의 환자분 돌아가시는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전쟁터라고 기억할 만큼.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네, 봤어요. 관상동맥 그 시술을 받았는데 제가 좀 난리를 쳤거든요.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저 그때 얘기하실 때 되게 공감했어요. 아, 그래요? 그 이동 침대 타고 이렇게 천장이 계속 바뀌는, 그래서 맞아 그렇지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게요. 사실 저는 뭐 2시간 정도에 끝났습니다만 정말 한 달 이상을 저 중환자실 2달 있었어요. 중환자실 2달이면 그거 뭐 와. 엄청난 고통이죠, 사실. 그 고통 속에서 네. 어떤 그 절망적인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일단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았고요. 처음에는 사니까 사라졌어요. 근데 뭐 내가 살아야겠다. 네. 뭐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그 아픔 네. 속에서 네. 야 이건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 제가 이제 치료실에서 붕대 다 풀러놓은 상태였는데 그동안은 누워 있으니까 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이제 제 이쪽 다리에 있는 화상 입은 부위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살색 피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닭에서나 보던 빨갛고 흐느흐느한 살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 그리고 뼈의 일부분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리 이쪽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내려다보는 순간 제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모든 부위가 이제 그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 못 살겠구나,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치고 치료 받아도 못 살겠구나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치료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로 돌아오고 엄마가 면회 시간에 이제 밥을 먹이러 들어오세요. 네네. 저희 엄마가 내장은 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먹어,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막 진짜 한 숟가락도 더 먹이려고 보호자들 중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 엄마 열심히 밥을 먹이시는데 밥으로 채워질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게 밥을 먹는다고 해서 채워질 것 같지 않은 살을 이미 봤기 때문에 엄마한테 용기를 내서 엄마 내가 이제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엄마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실제로 다른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가 그냥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밥을 떠서 제게 막 밀어 넣으셨어요. 젓가락으로 밥알을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어요. I was a little girl alone. 그 순간에는 저희 가족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제가 살아만 주기를 막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Played pretend. 엄마를 위해서라도 일단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Pretty bed of green.